그러면은 정책자금 기관은 어떻게 평가를 하는가? 자, 여기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예시인데 여기도 사실 비슷합니다. 이게 좌우가 좀 바뀌어 있는데 외감으로 가면은 한 60%, 비외감은 그러니까 재무 부분이요. 외감은 60, 비외감이면 40, 소기업이면 20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비재무 쪽이 아까 그 신용평가사보다는 비재무 쪽이 비중이 한 10% 정도씩 더 높아요. 그러니까 정책자금은 대체로 그 재무요건 평가 비중이 좀 더 낮고요. 정책에 부합하는지 여부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가미가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것도 이번에는 대표적인 중진공, 기보, 신보를 가지고 한번 보겠는데 재무적인 부분은 비슷하게 평가 항목을 비슷하게 가지고 있고요. 비재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평가 기준들이 이 회사의 설립 목적에 따라서 약간씩 다릅니다. 그래서 중진공은 평가를 기술사업성 평가 등급을 기본 등급으로 하고 신용위험 등급은 등급 조정으로 활용한다. 그래서 재무 및 신용위험 비중 반영을 최소화한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고요. 기본은 재무평가를 생략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조금은 하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기술사업성 항목에 재무와 관련된 지표를 포함해서 이렇게 기술평가 등급을 산정한다. 기술사업성 항목에 살짝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신보는 실제로는 기술평가 시스템이 없어요. 그래서 재무평가만 가지고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그냥 훅 지나가도 될 것 같은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기술사업성 등급을 기본으로 하고 신용위험을 최소로 한다라고 해서 여기 보면은 기술사업성 평가 모형에 정책 목적성이라는 말이 쏙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신보인데요. 신보는 그냥 다른 건 없고요. 이 재무, 계량 비재무, 순수 비재무를 결합한 신용 등급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등급은 1등급부터 15등급까지 있고요. 11등급 이하쯤 되면은 신용 안정성 저하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다 라고 해서 보증 안 해주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보증 안 해주는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여기 보시면 아까 등급 필터링이란 말을 아까도 봤는데 지금 또 나와요. 자, 신보에서도 등급 필터링을 쓰고요. 여기 보면은 휴폐업, 그 다음에 신용보증 부실 사유, 그 다음에 CPA 감사, 요거 외감이죠. 그러니까 회계법인의 감사 의견 거절이죠. 그 다음에 자기자본 전액점식, 뭐 단기연체 발생, 단기연체가 30일은 안 됐지만 2건 이상 발생됐다. 뭐 그 다음에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부채 비율 1000%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가 보통 15등급, 12등급 이렇게 돼서 이런 기업들은 보증받기 힘들다. 보시면 되죠. 기본은 KTRS 계열 모형이라는 거를 적용하고요. 여기는 이제 기술이 들어갑니다. 기업과 기술의 미래 성장 가능성과 부실 가능성을 예측해서 기술 사업화 가능성을 판단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기술 평가표에 따라서 등급을 산출하는데 트리플 A부터 D까지 이렇게 산출합니다. 보통 평가 항목은 경영주,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이런 걸 가지고 평가를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트리플 A부터 D까지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결격 사유인데요. 아까 이게 이제 비재무 쪽에 정선적인 평가에 속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그 책임경영심사 체크리스트라고 이제 신용보증 기금 거를 제가 여기다 가져왔는데요. 이 줄이 갑자기 왜 그어졌지? 그 2018년부터 정책자금기관들이 연대보증을 없앴어요. 그래서 연대보증을 없앴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 있어서는 기업 경영, 대출을 받고 경영을 하다가 혹시 기업이 잘못된다고 하더라도 대표자가 연대보증을 지지 않기 때문에 리스크는 굉장히 약해졌어요. 근데 그 반면에 정책자금기관들은 이제 부실이 발생될 이제 리스크가 커진 거죠. 그래서 그
책임경영 심사 체크리스트라고 해서 예전보다 훨씬 더 그 까다로운 이제 심사 포인트를 가져가고 있고요. 그 포인트들이 여기에 이제 좀 모여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에 심사 항목들이 있는데 위에 있는 것들은 하나로도 걸리면 날아간다, 그냥 드랍이다 라고 보면 되는 항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실제 경영자가 대표자, 최대 주주나 최대 출자자, 요게 해당이 되는가? 그러니까 요게 아니면은 못 해주겠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 경영자가 금융질서 문란 정보, 유의 정보 이런 걸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거 있으면은 안 해주겠다. 그다음에 책임경영 이행점검표상 책임경영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을 걸,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이 돈을 받아서 정해진 용도에 잘 쓰겠습니다, 뭐 횡령하지 않겠습니다, 막 이런 내용들인데요. 그런 것들을 위반한 적이 있다면은 못 해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여기 밑에 이제 그런 말 나와 있네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책임경영 평가지표. 자, 심사 항목들인데, 요거는 주사업장 소유권이 신청기업 명의냐, 임대차 계약도 마찬가지. 또는 30%를 지분이 30%를 넘어가느냐, 1년 이내에 대표자가 혹시 변동이 됐느냐, 이런 것들이고요. 보통 이제 좀 많이 놓치시는 부분들이 대표자를 훅 바꿨다가 1년 동안 꼼짝 마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본금 규모라고 나오는데요. 여기도 밑에 보면은 납입 자본금이 100만 원 미만일 경우에 0으로 하라,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자본금 규모도 이분이 경영에 올인했는가라는 포인트 면에서도 보기 때문에 좀 중요하게 본다라는 거고요. 6개월 이내에 부가세 법인세 체납 사실이 없을 것. 그러니까 그 다음에 신용등급이 5등급 이상이냐, 뭐 소송 정보가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자본금을 뭐 가장 납입을 했거나 비정상적으로 증자한 것이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뭐 급여 퇴직금 충당금 부채가 계산돼 있느냐. 여기 보시면은 주주임원종업원이 가지급금을, 회사에 가지급금이 있느냐 또는 가수금이 있느냐, 있다면은 2% 이상이면 안 된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것들은 한 가지가 있다고 해서 대출 심사에서 드랍이 되는 건 아니고요. 이런 것들이 한 두어 가지가 모이면은 드랍이 되는 요소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른쪽에 보면은 아까 이제 이런 말들이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연체 없어야 되고, 자기사업장, 자가주택에 대한 권리 침해가 없어야 되고요. 국세 체납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국세 체납은 지금이 당장 회수가 되면은 받을 수도 있지만 6개월 이내 체불 사실이 있으면은 역시 이런 감점 요인으로 들어가서 다른 게 한두 개가 있으면 날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실제 경영자 변동 여부 이거 중요하다고 했죠. 중진공은 업종별로 제한 부채 비율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급 가수금, 납입자본금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결격 사유니까 이런 것들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신용평가사나 아니면 정책자금 기관이나 공통적으로는 기본적으로는 재무제표, 이 계량재무 쪽 플러스 가점 요인, 감점 요인을 합산해서 평가를 한다. 그런데 이 각 평가 기관마다 설립과 운영 목적에 따라서 가중치가 다르게 적용되는 것일 뿐이다. 자, 그래서 이 정책자금 기관들도 보면은 보통 초창기 창업기업에 대한 그 지원을 많이 해주고, 그 이후에는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그 운전자금이나 이런 거 나오는 게 별로 없잖아요. 이 대부분은 초창기 기업들에 대해서는 비재무적인 부분을 가지고 가능성을 가지고 평가를 하지만, 이제 업력이 늘어나면 그 업력을 보통 3년이 지나고 나면 정식 평가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업력이 늘어나고 기업 규모가 커지면은 이제 정식 평가가 들어가고 이 비재무적인 요소보다는 재무적인 요소가 많이 반영이 된다. 그래서 그 회사는
이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를 이제 증명해야 된다. 실적으로 증명하고, 기술력으로 증명하고, 이 기술력은 우리가 기술력이 있어 라고 말한다고 인정해주지 않고요. 연구소나 인증이나 특허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량적으로 증명해야 된다.